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백묵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백묵님이 오늘 또 섬뜩한 귀신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강력한 귀신일까요? 또 시들무에서 백묵님 하면 강력한 귀신 이야기가 시그니처인데 도대체 어떤 귀신이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지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돌비님.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랜만이네요. 네, 아이고, 이렇게 네. 또 하루가 길 줄은 몰랐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묵님,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로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 네네. 네, 일단 좀 강력한 귀신, 좀 무서운 귀신을 만나신 적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저 영적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제 기준으로 좀 무서웠던 기준 3가지를 뽑아서 이야기해 본다고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왜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2개만 해도 충분히 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또 따로 빼놓을 수 있는 정도의 네. 분량이구나. 마지막 네. 하나가 이 2개를 합친 거랑 거의 맞먹을 정도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2가지 해주고, 바로 이제 다음에는 마지막 하나 딱 해주시면 맞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어떤 귀신이고 어떤 영적 능력자분들이 겪었던 섬뜩한 귀신일지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일이십니다. 사랑스러운 백뭉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고요. 주인공은 돌자라 할게요. 저랑 동갑내기 여자 무당이고요. 이 친구를 만나게 된 건 악마 사건 처리 중 한 지인께서 빙의랑 테마만 맡아 하는 제자가 있다고 만나서 빙의에 관한 무구랑 비방 좀 얻고 배울 것 좀 배워보겠냐 하셔가지고 만나게 된 친구였어요. 동갑내기여서 그런지 아니면 대화가 좀 잘 통해서 그런지 금방 친해지게 되었고요. 하루는 돌자 동네 주위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볼일을 다 보고 돌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가도 되냐 하니까 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자를 만나고 받을 거 받고 배울 거 배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돌자가 갑자기 정색을 하다 못해가지고 거의 죽일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왜 이리 풀려 있어? 끝났어? 긴장 유지 안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돌자가 담배를 한 대 물고 불을 붙이고 몇 모금 흡입하고는 너는 내가 왜 빙의랑 테마 쪽만 맡아서 하는지 안 물어본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들 각자만의 사연이 있을 거고 그게 보통은 좋은 사연들이 아니더라. 그러니 괜히 지나간 아픔 들춰내봤자 뭐 하겠냐고. 그래서 안 물어봤다고 하니까 조용히 담배를 다 피고는 니는 여지껏 네가 만난 악기들이 진짜 악기라고 생각하냐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기준에는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하니까 깔깔깔깔 한참 웃어요. 그러다가 정색하고는 근데 니는 왜 살아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알아가지고 대답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돌자가 백뭉아 진짜 악기는 기회를 안 줘. 그냥 죽여. 다 죽여. 진짜들은 기회 따위는 안 줘 하고는 다시 담배 한 대를 더 피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야기를 꺼내가는 게 정확히 14년 되었네. 그때가 신받은 지 4년 차 때였고 당신은 아직도 애동이었으니 내가 그 신어머니 밑에서 배우고 있었지. 그러던 중에 하루는 빙의 관련으로 한 모자가 오더라. 근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어. 보통은 그렇게 오는 경우는 자식이 빙의된 것 같아서 오는 케이스잖아. 근데 고2라는 남학생이 자신의 엄마가 빙의된 것 같다고 수소문해서 찾아왔다더라. 무슨 경우인가 싶어도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지. 근데 내 신어머니가 그 어머님이랑 이런저런 진단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아들이 폐가 안 좋은지 고개를 돌리면서 헛기침을 자주 하더라고. 몸이 안 좋나 생각만 하고 나는 신어머니랑 그 아줌마한테 다시 집중을 하고 있었지. 아주머니는 확실히 빙의 환자가 맞았고
아들은 전혀 뭐가 없었어 하면서 한참을 그렇게 아줌마를 진단하시다가 마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이제 한참을 그 아줌마를 진단하시다가 마치고는 간단히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 하면서 돌자한테 테마 준비를 좀 하고 있어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자는 알겠다 하고 이런 준비를 하던 도중에 아들이 이번에는 조금 더 심하게 헛기침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쪽을 자신도 모르게 쳐다보는데 그게 헛기침을 하던 게 아니고 고개를 돌려서 뭔가 엄청 즐거운 거를 힘겹게 참으려고 숨기고 있으면서 헛기침한 척하고 있었던 거였대요. 그래서 너무 소름이 끼쳤고 이게 좀 뭔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제 돌자 자신을 볼까봐 고개를 획 돌렸대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시어머니한테 일단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구 하나가 안 보인다면서 그런 핑계를 대면서 시어머니를 불러냈대요. 그리고 방금 상황을 설명을 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너도 보이지 않냐고, 애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다시 봐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애를 다시 보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이미 애초에 처음부터 올 때부터 아까 그 헛기침 하는 척 할 때까지도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그래서 내가 좀 잘못 봤나, 뭔가 홀렸나 조금 이래 싶어가지고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뭔가에 홀렸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시어머니께서 내 밑에서 몇 년을 배웠는데 아직도 작것들한테 휘둘리냐고, 너는 이번 일에 빠져라, 느낌이 너 때문에 일을 망칠 수도 있겠다, 아직도 기분이 덜 됐다고. 그 당시 시어머니 댁에서 30분 거리쯤에 있는 곳에 지인이 기도터를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내일 오라고 이렇게 좀 약간 다그치듯이 말씀하셔가지고 쫓아내더래요. 그렇게 이제 돌자는 지인분 집으로 가면서 그래, 내가 뭐 잠시 홀렸나 보다, 오늘은 그냥 가서 기도하는 척 하면서 쉬자고, 그래 뭐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만 내가 오늘 좀 피곤했나 보다 생각하고 기도터 가는 길에 기도 올릴 음식이랑 자기 먹을 음식이랑 왕창 사서 소풍 가듯이 즐겁게 그곳으로 향했대요. 이제 도착해서 소풍을 온 듯 휴식을 맞이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이제 간만에 휴식을 취하면서 정말 즐겁게 했는데 시어머니 댁에서 같이 일하시던 보살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받아보니까 보살님이 거의 숨 넘어가듯 오열하시면서 돌자야 빨리, 돌자야 빨리만 외치고 계셨고 그 소리 너머로 빙의자 아들도 엄마 엄마 하면서 숨 넘어가듯이 오열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뭔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냈다 그 시어머니 댁으로 갔대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급차랑 경찰차가 와 있었고 아들은 이제 실신한 채 실려 나가고 있었고요. 마당 모퉁이에는 보살님도 끝내 기절을 하셨는지 구급대원들이 이제 치료를 하고 계셨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댁 마당 중앙에는 흰천 3개가 덮여져 있더래요. 그렇게 이제 황망이 이제 시어머니를 떠나 보냈고 돌자도 어쨌든 그 사람들 만날 때 있었으니까 참고인 조사도 받으면서 이제 시어머니 부검만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제 한참이 지나서야 유가족한테, 시어머니 유가족한테 부검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고 셋 다 그냥 급성 심장마비, 심부전증 그런 이유로 사망으로 판단이 떨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갖고 조사도 끝이 났대요. 이게 과한 행위 없는 간단한 빙의 치료 중에 원인 모를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아들의 증언이랑 보살님의 증언이랑 일치가 되면서 과실관계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이 됐대요. 그제서야 시어머니 장례를 치렀다 하더라고요. 한참 지나서야.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도중에 이제 발인 당일 새벽이었는데 어찌 알았는지 그 아들이 오더래요. 어찌 보면 이제 자기들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잃었으니까 혹시나 여기서 난리 피울까봐 다들 긴장하고 있었대요. 근데 정말 얌전히 기도하고 정말 얌전히 밥 한 끼 먹으면서 혼자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의 가족들이랑 돌자가 가서 말을 걸고 사죄를 했대요. 우리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오히려 자기가 더 미안하다고, 괜히 데려가가지고 아주머니랑 아저씨 잘못되신 거라고 진짜 죄송하다면서 오히려 자기를 용서해달라면서 막 대성통곡하더래요. 이제 한참을 달래주고 뭐 서로 울면서 한참 달래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 더 나눈 뒤에 아들이 이제 가본다면서 나가려고 하길래
돌자도 이제 담배 한 대 필 겸 장례식 밥까지 배웅을 해줬대요. 그래서 입구에서 잘 가라 인사하고 돌자는 돌아서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는데 좀 약간 멀리서 그 아들이 부르더래요. 저기요 하면서.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이가 한 번 더 이제 저기요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돌자도 왜?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이가 갑자기 자지러지듯이 박장대소를 했대요. 한참을 뭐가 그렇게 신난 듯이 웃다가 갑자기 자신의 시어머니 목소리로 참 맛있더라라는 소리와 함께 다시 박장대소를 막 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다 죽였구나 라는 생각에 화가 미친듯이 치밀어 오르는데 꼼짝도 할 수 없었대요. 자신의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조차도 그 어떤 기운도 영가도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범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지금 달려들었다가는 무조건 개죽음이다 싶어가지고 발인도 안 보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도망쳤대요. 그냥 혹시나 자기한테 와갖고 자기마저도 잘못될까봐. 그래서 그 후부터 혹시나 그런 녀석을 다시 마주칠 때를 대비해서 빙의 테마 쪽만 공부하고 그런 쪽만 맡았고 몇 년을 숨어 지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치고 나오고 좀 자기도 어느 정도 실전을 쌓으면서 경험을 쌓다 보다 보니까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만난 존재가 또 그런 존재일까봐 도와주는 거라고. 자기는 아직도 매일 매시 매분 매초 그때 자신한테 질책을 계속 한대요. 내가 조금만 더 우겼다면, 내가 조금만 더 확신했다면, 나를 믿었다면, 그리고 내가 그 당시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내 목숨이 잘못되더라도 이렇게 지금 가슴속에 큰 한이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는 또 다시 담배 한 대를 피면서 내가 왜 이 말을 꺼냈는지 알겠냐고 하더라고요. 당시가 제가 그 악마 사건 당시에 이제 선산분들이랑 연락이 잘 되어가지고 굿 날짜가 잡혔던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들떠 있었는가 봐요. 뭔가 이제 다 끝났다라는 생각에. 그러면서 제 행동들이 전부 다 가볍게 보였는가 봐요. 언행이랑 행실이. 아니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저의 그런 모습에 돌자는 이제 지난 그 일이 생각이 났고 끝까지 긴장 놓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그 뒤로는 뭐 좋은 관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참고로 이 돌자도 돌비님 애청자입니다. 감사하네요. 예. 애청자입니다. 이 친구도. 아유, 어쨌든 죄책감을 또 갖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네. 그렇죠. 여러모로 섬뜩하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뭔지 어떤 존재인지. 빙의된 사람들은 보면 꼭 붙어 있거든요. 타고 네. 있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보였을 정도면 어떤 존재였을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기회조차 안 주는 그런 악마. 그렇죠. 네.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두 번째는 제 금천구 사연에서 나오시는 영안을 가지신 목사님이랑 첫 만남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좀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이번 이야기는. 듣다 보면 왜 그런지 아실 거고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처음 만난 날 그 교회 사무실에서 차 한 잔 주신다길래 기다리고 있으니까 커피 한 잔이랑 빈 투명 글라스랑 이슬 한 병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커피를 마시라고 주셨고 목사님은 글라스에 이슬을 가득 채우시고는 곧장 원샷을 하시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주머니를 뒤적거리시면서 담배를 꺼내시고는 곧장 이제 한 대 피우시면서 제 사건 얘기를 자세히 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시작했고 처음 이제 그 악마를 봤던 모습을 묘사를 해드리는 순간 목사님이 잠시만 하시면서 말을 끊으시고는 한숨을 쉬시면서 짜증이 섞인 말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기대했는데 에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없이 연거푸 담배만 계속 피세요. 다 피시고는 이제는 좀 하찮은 듯이 좀 짜증 섞인 말투로 그거는 너무 책 속이나 영상 매개체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짜증이 나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여쭤보니까 목사님께서 백뭉씨라 그랬죠. 말 편히 할게요. 괜찮죠 하시더니 제가 알겠다 하니까 곧장 다시 정말 하찮게 대하듯이 백뭉아 그건 네가 만들어낸 이미지야 그러시더라고요.
초면인데 이건 도대체 무슨 예우인가 싶어가지고 저도 좀 많이 욱해가지고 여차 싶으면 말싸움이라도 할 기세로 따지듯이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여쭤보니까 내뜻 내가 이 술 담배를 한 지 한 3년쯤 되었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동문서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대뜸 내가 사실 악마한테 쫓기고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여쭤보니까 사실 그게 악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 일을 겪고 인지를 한 후로부터 악마에 대한 많은 실사를 찾아가면서 그 실사례랑 유사 증상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만나서 직접 부딪혀가면서 공부해낸 결론이 결국 그 존재가 악마인 것 같더라. 나는 이제 그 존재로부터 도망다니고 있다 하시면서 다시 이제 있을 일을 조금 마시시고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자신이 기억하는 첫 기억부터 귀신을 봤다 하더라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아주 어릴 적부터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모태신앙이었고 아주 신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누르면서 버티고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신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또 어느새 30이 좀 넘어가는 나이에 목사를 하고 있더래요. 뭐 귀신을 보고 귀신한테 수없이 시달렸지만 자신의 신앙심으로 눌려가면서 버티면서 풀어가는 재미가 아주 재밌더래요.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대요. 하지만 이제 이 존재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지려고 한다고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시고요. 그 존재를 처음 만나게 된 건 약 20년 전. 이때 처음 봤다는 걸 인지한 거는 마지막 몇 년 전에 현재 도망 다니게 되었던 사건 때문에 그때 딱 인지를 하셨대요. 이때부터 처음 봤다고. 이제 20여 년 전 그날 하루도 평소와 같이 그냥 신도들을 맞으면서 예배를 올리고 있었는데 50대 초반에 처음 보는 남성분이 계시더래요. 당시는 큰 도시였지만 동네로는 작은 동네여서 신도분들을 다 아셨대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사 오셨나 아니면 옆에 같이 계시는 분의 친인척분이신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예배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직도 혼자서 이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이제 다들 나가시니까 곧 일어나 가시겠지 하면서 밖에서 이제 사람들을 마중 다 해드리고 들어오니까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뭐 인사드리는 도중에 가셨고 내가 못 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대요. 그리고 다음 예배에도 나타나셔가지고 그날도 역시 예배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나가실 때까지 기도를 드리길래 또 그때는 계셔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네. 자기 목사님 성함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인사치레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저번에 새로 오신 거 봤는데 가시는 거 못 봤다. 뭐 근래에 근처로 이사 오셨나 보네요 하면서 여쭤보니까 아주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자기는 김민수라 합니다. 최근에 어디에서 이사 왔다. 어디로 이사를 왔다. 저번에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렇게 통성명을 하고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해가면서 친분을 쌓아갔대요. 그렇게 한 2주가량이 흘렀대요. 그러다가 하루는 목사님이 계시던 지역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대요. 그 후부터는 그분이 안 나오시더래요.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분들한테 혹시 개별적으로 김민수 신도님이랑 연락하시거나 만나시는 분 계시냐 여쭤봤지만 신도분들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냐라는 반응이셨대요. 자신이 알아보는 거는 그게 전부였고 그 일에만 매진할 수도 없었고 당시 또 여러 참사든 뭐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바쁘셨대요. 그래서 어차피 교회든 절이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다 보니 뭐 별일 없으시겠지, 급한 일로 어디 가셨겠지 생각하시고 다시 일상을 지냈고 그 후로 또 한 10여 년이 흘렀대요. 네. 그때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목사 활동을 하고 계셨고요. 그러던 중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30대 초중반쯤으로 보이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분이 오셔서는 인사를 건네더래요. 이제 간단한 인사치레 후 오늘 처음 오셨냐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최근에 근처에 이사 오게 됐고 오늘 처음 나와봤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목사님이 여성분의 이름을 여쭤봤대요. 네. 그러니까 여자분이 아직도 이름 안 알려줬냐면서 아이고 내 정신머리 바라면서
부모님이 여자가 남자 이름이면 장수한다길래 이래 지어주셨다면서 아주 해맑게 민수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올리더래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저한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이면 전혀 인지를 못했을 거예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리고 이름도 솔직히 너무 흔한 이름, 이 이름은 제가 들었던 이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조금 한 명씩 있는 이름이잖아요, 주위에. 그렇죠. 엄청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당연히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죠. 아무 생각도 못하죠, 당연히. 이제 그 만남 이후로 한 두어 달쯤 지났을 무렵에 그 당시에도 계시던 동네에서 큰 참사가 일어났대요. 그리고 또다시 그 김민수 씨는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아무 생각 없었고, 그 후 4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대요. 계셨던 곳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계셨고요. 그날도 예배를 지내고 있는데 처음 보는 20대 남성분이 보였고, 인사를 나눈 후에 그 남성분의 이름을 듣게 됐는데 역시나 김민수였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인지를 못하셨대요. 너무도 흔한 이름이니까. 그리고 같은 모습으로도 만난 것도 아니고 매번 다른 나이대에 다른 성별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김민수라는 신도분들도 많으셨대요.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그 김민수라는 처음 보는 신도가 나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갖고 또 자신이 있던 동네에서 참사가 일어났대요. 역시나 그 후 김민수 신도는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때부터 이상함을 눈치채셨대요. 그래서 그때는 폰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발달이 되었던 시기다 보니까 예. 연락을 재봤는데 없는 번호로 나왔고,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당시 이제 교회에 김민수 씨의 신상 기록이 있었대요. 보고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적힌 주소지로 갔는데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은 자신은 이 집에서 10여 년 넘게 살았고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라는 대답이었대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엄청나게 공포가 몰려오더래요. 김민수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그 김민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니까 나누고 있는 걸 봤고 자기를 아무도 그거를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 귀신도 아닌데 뭔가 너무 무섭더래요.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심지어 그런 생각도 했대요. 자신이 믿고 계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보내는 메시아인가, 이제 그를 도와가지고 일어날 참사를 막아달라는 건가, 아니면 날 시험하는 사탄인가부터 해가지고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더래요. 그래서 미쳐가더래요. 그래도 다시 이성을 부여잡고 처음부터 차근히 생각해보자 했던 날이 있었고요. 오전부터 계속 상황을 정리해봤대요. 지워져 있던 기억들을 힘겹게 떠올리면서 정리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일단 악수 같은 신체 접촉 시에 너무나도 그냥 사람이랑 똑같았고, 그 사람과 대화 시에 그 누구도 나를 이상하게 안 봤고 뭐 이상한 말도 안 나왔고, 몇몇은 김민수를 모르지만 누군가와 자주 내가 대화를 했다는 거 봤다 했으니 귀신은 아니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 김민수랑 같이 나랑 그 김민수랑 같이 대한 사람들이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셨대요. 순간 처음 김민수를 만났던 때부터 기억이 정확하게 떠오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랑 김민수랑 이야기하던 도중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같이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 다 그 참사에서 희생되었대요. 그거를 인지하는 순간 곧장 악마라고 생각을 하셨고, 이성이 마비가 되다 못해가지고 너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에 기절을 하셨대요. 깨어나시고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왜 나에게 모습을 드러내는가? 왜 나인가? 왜 내 주위 사람들인가?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한평생 이 길을 걷고 있으니까 나를 벌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시험인가부터 해가지고 그 어떠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가 없게 되더래요. 오로지 그 김민수한테만 빠져가지고 반년간 폐인처럼 지냈대요. 예.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로 인해가지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요. 다행히 조금씩 좋아졌대요. 스스로 조금 더 입원을 하고 싶다 요청을 해가지고 반년가량 더 입원을 하고 지내던 찰나에 병원에 새로운 간호사가 오더래요.
다행히 그 간호사는 김 씨는 맞았는데 김민수는 아니었대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보내고 있던 도중에 어느 날 그 간호사랑 의사가 이제 목사님한테 회진을 오더래요. 그래서 이래저래 회진을 다 받고 나가는데 두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더래요. 의사가 간호사한테 돌순이 쌤, 곧 민수로 개명하신다고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에 목사님은 너무 놀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뒤로 돌아서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네 선생님 신청해서요 앞으로 김민수로 불러주세요 하면서 응시를 나가더래요. 곧장 병원에서 도망쳤고요 그냥. 역시나 그 김민수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제 큰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여튼 그 후에 저랑 만난 산속에 그 교회를 지어가지고 처음에는 외부인은 전혀 받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인증된 인맥들 뭐 무당, 법사, 신부, 목사, 영환자 등 연적 관련 사람들을 만나서 악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고요.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치신 후부터 유사 증상 사례자들을 만나가지고 치료해보면서 공부하면서 알다 보니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슬이를 명체에 닫으시고는 다시 저한테 백뭉아, 일단 해외든 한국이든 악마의 씨였다는 사람은 너쪽 무당말로 설명해 줄게. 그건 그냥 결이 다른 신이 빙의되었다 보면 돼. 절대 악마가 아니야.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내린 결론으론 악마는 한낱 인간 하나한테 연연하지 않아. 보통 사람들이 악마를 봤다, 악마 형체를 봤다는 건 그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거야. 그건 너도 알 것 같은데 좀 강한 악기들은 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것 따위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서 그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미지로 보이게 한다는 거 알지 않냐고. 그렇게 배웠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니 너도 네가 봤다는 그게 너무나도 강한 존재고 당시에 네가 그 존재의 기운에 너무 놀래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무섭다라는 이미지로 보였을 거라고. 만약 네가 본 게 진짜 악마라면 너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일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 지금 귀신이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본 건 악마가 아닐 거니까 모든 걸 다시 생각해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마치게 되었고 이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귀신의 모습은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또 오를 때가 많을 거라고. 맞죠. 그래서 저도 악마 사건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까지는 마치고 이야. 이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이야기들은 뭐 너무 진부한 이야기들이긴 하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악마 빙의 사례자들을 만나면서 겪었던 일들이 재밌는 게 되게 많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도 그 중 하나였는데 예. 지금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많이 길어지겠구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은 조금 짧을 수도 있지만 이야.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맛있는 건 나중에라는 또 말도 있듯이. 예. 와, 근데 이거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위화감이 딱 들면서 이게 뭔가 진짜인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건. 와, 그치. 그러니까 예. 전혀 말이 안 돼서 그냥 끝나는 것들도 있겠지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뭔가 모를 위화감이 계속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채팅창에 김민수님이 계시네. 그만큼 흔한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제 친구 중에도 한 명 있거든요. 예. 아니, 너무 이름이 듣는데 이게 갑자기 이름에도 위화감이 들어요 지금. 이름이랑은 예. 상관은 없겠지만 당연히. 그렇죠. 예. 그치만 정말 섬뜩했던 김민수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백묵님께서 또 다음에 해주실 이야기는 이 두 가지보다도 더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김민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 전혀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김민수라는 이름이 무서워지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악마라는 존재들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다른 공포 매체라든지 저희 또 시들모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악마는 우리 주변에 항상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시 그 유혹에서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용병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용병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학원을 운영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 운영하면서 겪었던 학원 괴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섬뜩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용병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예전에 학원을 운영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때는 제가 운영했던 게 아니고요. 대형 학원에서 겪었던 일이고, 지금은 이제 조그맣게 아이들 영학원을 차려서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 예전에는 네네네. 선생님으로 계신 거고. 네, 그렇죠. 아하, 그러면 예전 학원이라 그러면 대략 몇 년도 정도 때 얘기하신 건가요? 제가 사연을 보내드릴 때는 15년쯤 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7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꽤 오래된 얘기네, 네. 이거. 네네, 굉장히 묵혀뒀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면 학원이 막 늦게까지 하고 막 이럴 때죠? 네,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10시까지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때는 12시까지 하는 건 당연한 거였고 새벽 2시, 3시까지도 공부시키는 학원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네네. 자, 그러면 그 학원이 지금도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정확한 이름은 네. 밝히지 않을 거여서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직도 있어요? 아, 네네. 그러면 이제 그냥, 예전만큼 규모가 네. 크진 않지만 네. 네, 존재는 합니다. 그러면 어디 지역인지도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또 학원 네네네. 다 특정될 것 같아요. 다 찾아다니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용병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년 정도 전에 굉장히 큰 대형 학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단과 학원들이 많이 있던 시절이 아니고 학생들이 어디 다닌다라고 하면 그 학원에 굉장히 몰려가서 네. 규모가 굉장히 큰 학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원도 그런 학원 중에 하나여서 인원이 거의 300명 가까이 됐고 학생들이 그리고 선생님도 근무하는 선생님만 2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학원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을 지금부터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뭐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무언가를 가끔 본다든지 아니면 뭐 신기 같은 게 조금 있달지 이런 건 전혀 일도 없는 지극히 보통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일은 뭐 과장이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 봤겠지라고 하신다면 지금 뭐 너무 오래돼서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겪었던 일이어서 우리 귀족님들도 그냥 즐겁게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학원들이 굉장히 늦게까지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보통 수업이 12시 반까지 사정 넘어서 30분 정도 더 하고 수업이 끝났고 그때 이제 마무리를 하면 새벽 1시 정도 보통 끝이 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 시험 기간이거나 아니면 자료를 만든다고 남아있을 경우에는 새벽 2시, 3시는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혼자 남아서 일하는 날도 많이 있었고 제가 문을 다 잠그고 퇴근하는 날도 많았고요. 그때는 또 컴퓨터로 일하는 것보다는 수작업으로 잘라서 오려 붙이기도 하고 막 복사해서 그걸 다 또 편집하기도 하고 이런 게 많아서 굉장히 일이 늘어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뭐 늦게까지 일하더라도 큰 불편함 없이 지내던 어느 장마가 한창이었던 6월 말 어느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학원은 요일이 좀 중요해서 네. 그날도 평상시처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수업을 마치고 12시 30분 정도까지 수업을 했죠.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늘 조용하던 여학생 한 명이 그날은 친구들이 있어서 못 물어본 게 있다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수업을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4층에서 시행을 하고 3층에 교무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중등부도 3층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찌됐건 퇴근하려면 3층에 가야 되니까 그럼 3층에 잠깐 가 있어라. 선생님이 사실 아까부터 참았던 그 급동이 와서 선생님 화장실 얼른 갔다 와야겠다. 네.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선생님 실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친구는 이제 교무실로 갔죠. 근데 네. 사실은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한참 이제 담배를 피던 시절이어서 지금 이제 끊은 지 10년도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담배를 막 피우던 때여서
담배 생각이 너무 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차마 그 얘기를 학생한테 대놓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화장실 얼른 달려올게 라고 말을 하고 이제 한 대 태우러 간 거죠. 근데 보통 건물 안에서는 지금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네. 옥상에 가는 것도 흡연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오래전이잖아요. 그래서 옥상에서 흡연을 한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학원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이다 보니까 3, 4, 5층을 학원에서만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층, 2층은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2층에 화장실 하나를 남자 선생님들 전용 흡연실로 우리가 쓰자라고 합의를 한 거죠. 왜냐하면 화장실이긴 하지만 거기는 누구가 쓰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아무도 못 쓰게 수도도 잠궈놨고 그리고 청소함이 한 칸 있고 변기 칸이 2칸 있고 이런 남자 화장실인데 거기 문을 다 안에서 잠궈놨어요. 네.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건물이 특징이 약간 있는데 지금은 뭐 당연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때는 조금 새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그런지 제가 생각할 때 좀 신선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밤 12시가 지나면 학원 그 간판불이 꺼지면서 1층하고 2층은 저희가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전기 관리를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자동으로 타이머 같은 게 있어서 차단이 됐어요. 네. 그래서 12시가 넘으면 1층, 2층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켜려고 하면은 뭐 제가 두꺼비 열어서 뭘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흡연실은 당연히 2층에 있으니까 불이 꺼진 2층 화장실로 간 거예요. 당연히 너무 자주 가는 곳이니까 저는 안 보고도 갈 수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가라고 하면 갈 거예요.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한 곳이어서. 그래서 일부 이제 귀족님들은 화장실에서 12시는 담배를 핀다고? 좀 무섭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늘 그걸 수업이 끝나면 하던 일상이다 보니까 너무 편안한 활동인 거예요, 그게. 하루를 마감하는 의식적인 활동이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려갔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럼 가서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 끝에 창문이 있어요, 조그맣게. 그럼 거기에 이제 잿더리를 이제 사용하라고 거기에 잿더리도 두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잿더리 있는 곳에 가서 자연스럽게 담배 불을 붙이고 야, 오늘 하루도 너무 힘들었다 이런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담배를 맛있게 폈죠. 근데 이제 너무 맛있게도 못 피겠는 게 그날은 학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생을 너무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 아유 그래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얼른 마무리하고 가자 라고 생각을 하고 불 끄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왼쪽으로 슥 몸을 돌린 것 같아요. 밖에 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몸을 돌려 나가는데 뭔가 조금 움직이니까 이게 사람이 어두운 데 오래 있으면 눈이 좀 잘 보이잖아요. 예. 이게 눈이 잘은 안 보이는데 이게 뭐가 있다 정도 형태 정도는 이렇게 가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걸음을 떼고 있는데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옆을 둘러서 이렇게 본 건 아닌데 가운데 있는 화장실 한 칸이 문이 열린 거예요. 거기는 열려있으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제가 연 적도 없고 제가 어두웠다고는 하지만 들어갔을 때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이상하다? 이게 왜 열려있지? 이거 열려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느끼고 있는데 보통 그런 걸 느끼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옆을 안 보더라도 느껴지는 게 좌변기는 보통 흰색이잖아요. 그리고 뚜껑이 덮여 있다고 하면 흰색이 느껴져야 되는데 흰색이 아닌 거예요. 변기 위에 뭔가 작은 까만색 그림자 같은 게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이게 순간 엄청 오싹한 기분이 드는데 이게 사람이 누군가 노려보거나 계속 보고 있으면 뭔가 시선이 따가우면서 뭔가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있는데 이게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게 분명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볼 수가 없더라고요. 무섭기도 했고 그때 제가 이제 상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알던 지식에 의하면 절대 우리가 눈에 보여서 안 되는 존재는 못 본 척하거나 안 봐야 한다라는 그런 상식은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간 뭔가가 강하게 느껴지고 소름이 온몸에 다 돋는데 차마 못 보겠고 이걸 아는 척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앞으로 가면서 한 발만 천천히 가면서 피곤해. 얼른 빨리 퇴근해야지. 너무 피곤하다. 이런 얘기 괜히 들으라는 듯이 뭔가 하면서 태어나쳐 화장실을 빠져나왔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말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거기서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이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 되면 이게 사실 몇 초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천천히 걸어 나오는 순간에 이 모든 걸 제가 느끼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느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느끼고 입구를 나선 상태에서 정말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3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정말 어떻게 올라간지도 모르겠어요. 미친 듯이 올라가서 문을 열고 야 일단 나가자. 선생님이 차에서 잠깐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얼른 문 잠그고 선생님이랑 같이 문 좀 잠그자. 그래서 같이 문 잠그고 불도 끄고 선생님 데려다 줄 테니까 우리 같이 가자. 선생님 미안한데 그렇게 하자. 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뭐 너무 늦게 끝나면 또 위험하니까 바래다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이제 다반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그 무서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무섭지.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혼자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여학생과 같이 싹 마무리를 한 다음에 차에 올라타고 여학생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집에 어떻게 온지도 모르게 여학생을 데려다 주고 도착을 했어요. 집에 왔어요. 근데 간단히 씻고 이렇게 누웠는데도 이게 자꾸 화장실에 있었던 그 뭔가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불을 끄면 자꾸 선명해지고 이게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간은 뭐 2시 가까이 돼버렸고 다음날이 이제 토요일이었어요. 저희가. 근데 6월 말이면은 시험 대비를 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아이들 시험 대비가 오전에 있다 보니까 9시까지 출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자지도 못하겠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3시, 4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자겠다 이렇게 해서 뜬 눈으로 거의 밤을 지새다시피 하고 좀 일찍 가자. 일찍 가서 뭐였는지 그래 한번 내 눈으로 확인 한번 하자. 그래야지 마음이 놓이겠다. 제가 뭐 엄청 겁이 없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게 확인을 안 하면 도저히 찜찜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9시까지 출근인데 제가 8시 조금 전까지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 혼자 도착을 했죠. 제일 먼저 도착을 해서 지하에 차를 대고 1층에 올라가서 걸어서 간 거죠.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걸어서 이제 올라가는데 2층 앞에 대빗자루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냥 맨몸으로 가기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름이니까 해도 뜨고 불빛도 다 들어오고 뭐 너무 화내요. 뭔가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 그래도 사람이 그걸 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비 하나를 들고 조심히 남자 화장실로 가서 대비로 이렇게 밀어서 문을 열었죠. 그리고 슬쩍 들여다봤는데 문이 하나 열린 거예요. 예. 진짜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열린 건 맞네. 근데 헛걸 본 건 아닌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사실 그 안이잖아요. 그래서 조심히 다가와서 대비를 이렇게 내밀면서 안에 문을 확 열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치. 뚜껑이 이렇게 얀전하게 이렇게 덮여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요즘 기력이 딸리나? 아니면 너무 피곤했나? 요즘 너무 늦게 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뒤돌아서려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뒤돌아서려고 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뭐지? 라고 뚜껑을 한번 봤어요. 뚜껑이 이상할 거 없는데 당연히 신축 건물이고 누가 사용하지도 않았으니까 깨끗해야지 맞잖아요. 네. 근데 뚜껑이 좀 지저분한 거예요. 뚜껑이. 그래서 저게 왜 그러지? 뭘까? 하고 이제 가까이 와서 겁은 이제 조금 사라졌으니까 뭐지? 라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뭔가 모래알갱이처럼 작고 까맣고 하얗고 한 그런 재 같은 거? 뭐 모래알갱이 같기도 하고 재 같기도 한 게 조그맣게 두 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서운 제 마음이 만들어낸 억측일 수도 있는데 그때 순간 떠오르는 거 뭔가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면 발자국 모양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게 정말 덩치가 작은 고양이인가 싶을 정도로 덩치가 좀 작은 물체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걸 다시 떠올려 보니까 한 5살에서 6살 먹은 꼬마가 만약에 맨발로 어딜 돌아다니다가 이제 밟으면 생기는 자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억울한 게 그 사진이라 찍어놨으면 정말 두고두고 제가 평생 이야기거리가 됐을 건데 너무 무서워서 데뷔자로 쓸어버렸어요 그거. 너무 무서워. 이거 뭐야 하면서 너무 싹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문은 이제 원래 상태로 얼른 잠가버리고 학원에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야,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해도 이게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말했다시피 이게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신축 건물이에요. 신축 건물. 그러니까 신축 건물에서 뭐 귀신이 나왔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더군다나 또 거기 원장님께서 직접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지은 건물인데 원장님 기회라도 들어가면 당연히 불편하시죠.
그래서 어디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속으로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그런 일이 있은 지 한 10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별다른 일은 제가 따로 겪은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 내가 뭐 그래 잘못 봤을 수도 있지 라는 식의 생각이 약간씩 들고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평일에 수업도 했지만 제가 이틀 정도 원장님 아들을 과외 지도를 조금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함께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다 보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한테 못하는 말도 이런저런 얘기도 한 번씩 건네기도 하고 또 제가 비밀이라고 하면 절대 비밀을 잘 지켜주고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하고 그날 또 수업을 하고 일정 부분 이제 학습 발품을 다 끝냈는데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내가 열흘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슬쩍 해줘 볼까? 너무 이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뭐 이런 것처럼 너무 속에서 이게 썩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누군가한테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슬쩍 해줬어요. 예. 아빠한테는 절대 비밀이다. 라는 이제 당부하면서 그 친구한테 이제 들려줬죠. 근데 이상한 게 이 이야기를 듣는 이 학생 표정이 점점 이야기가 끝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무서운 얘기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건데 이제 이 학생을 편의상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이 똘비라는 학생이 진짜 겁이 없는 애였거든요. 이 학생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서 아침에 학교에 가려면 빙 돌아서 공원을 돌아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가야 돼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걸린대요. 근데 바로 앞에 사실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에 뭐 이름 모를 묘지가 몇 있는 그런 뒷산 같은 그런 공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횡단을 하면 3, 4분이면 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얘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을 안 가리고 거기 뛰어다녀요. 아무도 없어도 밤이어도 밤에 학교 끝나면 10시 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도 그냥 거기 뛰어서 집에 가는 그런 애예요. 정말 겁도 없고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애였거든요. 근데 그런 애가 이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려주니까 표정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게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야 너 왜 그래, 너 이런 애 아니잖아, 이거 무서웠냐, 이거 너 갑자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떠듬떠듬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실은 저번 주 목요일에 비 많이 온 날 기억나세요? 실은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직접 겪은 게 아니고 그 똘비라는 학생이 겪었던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은 바를 그대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최근이기도 하고 이제 장마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그날 유독 많이 내린 날이어서 분명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안 된 날이어서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똘비랑 같이 이제 문단속을 다 하고 지하 주차장까지 이제 가서 차를 몰고 이렇게 나오는데 비가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정말 와이퍼가 이제 미친 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비 있잖아요. 그렇게 와이퍼가 움직이는 그런 비를 맞으면서 차를 이제 올리고 있는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뭔가 찜찜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위를 이렇게 썬루프로 위를 이렇게 올려다 봤어요. 올려다 봤더니 학원 5층 구석에 전등 하나가 켜진 거예요. 당연히 이게 꺼져 있어야 되는 곳이 불이 켜져 있다 보니까 그걸 끄러 가야 되잖아요. 끄고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 자식이 겁 없는 애니까 아, 네, 제가 갔다 올게요 라고 망설임도 없이 우산도 안 쓰고 그냥 후딱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보다 진짜 빨리 차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좀 특이한 게 숨을 엄청 거치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목소리가 좀 다급한 목소리로 쌤, 근데 얼른 가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왜 뛰어왔어? 왜 이렇게 헐떡거리냐? 라고 했더니 잠깐 고민한 척 하더니 아니에요, 그냥 얼른 가게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집에다 바래다 주고 왔거든요. 그게 이제 똘비가 말했던 얼마 전에 비 오던 날 있잖아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을 꺼냈었어요. 예. 근데 그날이 학원 5층 구석에 전등 하나가 켜진 날이었던 거죠. 아, 예. 똘비가 지하 주차장부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대요. 1층으로는 갈 수가 없거든요. 1층은 문을 잠궈놔서
지하부터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 5층이 어떤 공간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금요일마다 잠깐씩 이제 기분 전환하라고 미니축구나 아니면 줄넘기 같은 체육 활동을 조금씩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라고 이렇게 공실로 만들어 놓은 거죠. 5층 전체를 어떤 막힌 공간 없이 전부 다 뚫린 그런 공간으로 해놨었어요. 네. 대신에 이제 건물이 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기둥 같은 게 이제 내부 기둥이 있잖아요. 지탱을 해야 되는, 주축이 되는 기둥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걸 빼면은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불이 켜진 곳이 엘리베이터 내려서 유리문 열고 들어가면 반대편 끝에 비상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비상구 바로 옆에 거기에 전등이 하나가 켜진 거예요. 네. 그 비상구 나가기 전에 켤 수 있는 스위치는 거기에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다 입구 쪽에서 전부 다 불 끄면 다 꺼지는데 거기 하나만 반대편에 그 비상구에 가서 꺼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멀리 거기에 스위치가 있다는 거 알면 다른 데 불 켜두고 가서 끄고 밝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 건데 그냥 엘리베이터 내리니까 거기만 불이 켜지고 다른 데는 깜깜했겠죠? 근데 뭐 이 학생은 겁이 없으니까 그냥 쭉 갔대요. 쭉 가서 비상구 쪽에 비상구를 열고 스위치를 꺼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비상구를 다시 닫았겠죠? 그리고 이제 뒤를 이렇게 빙글 돌았는데 너무 깜깜하더래요. 당연하죠. 불이 아예 꺼지고 장마철에 5층이고 주변에 가로등까지 올라올 높이가 아니다 보니까 네. 정말 빗소리만 크게 나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겁이 없어서 무섭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가다가 너무 깜깜해서 어디 부딪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대요. 근데 이제 똘비가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저 멀리 빨간색으로 O자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럼 거기가 이제 유리문 통해서 5층이라는 엘리베이터가 일직선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일직선으로 저 O자만 보면서 쭉 걸어가면 기둥이 안 부딪히겠다. 그 안전하게 내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뭐 천천히 엘리베이터 향해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별일 없었대요. 뭐 아무런 소리도 안 나고 빗소리가 너무 커서 뭐 아무것도 안 느껴졌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자신의 이제 발자국 소리 정도는 이제 조금 들리더래요. 물을 밟고 온 상태여서 약간 그런 게 느껴졌나 봐요. 근데 걷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같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발자국이 아닌 무슨 소리가 뒤쪽인가 어딘가에서 정확히 그때는 특정할 수가 없더래요. 어딘가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뭔지는 절대 모르겠더래요.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겁없는 이 똘비도 그때는 도저히 뒤는 못 돌아보겠더래요. 뒤를 이렇게 돌아볼 용기는 없어서 그래서 혹시나 주머니 속에 동전이나 아니면 소지품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나는 소리가 아닌가? 라고 해서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발도 띄워보기도 하고 제자리 걸음도 한번 해보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없고 뭐 소리도 안 나고 하니까 야 내가 뭐 겁이 났나? 비 오고 하니까 좀 겁이 났나 보다. 그래서 그냥 약간 무서운 기분이 들었지만 또 태연하게 조금 걸어갔대요. 근데 몇 걸음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긴장한 상태에서 본인이 걸어서 그런지 분명히 소리가 들리더래요. 좀 떨어진 뒤쪽에서 뭔가 짤빡짤빡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제가 이제 그 학생이 말한 거에서 정확히 어떻게 묘사하는 힘든데 뭔가 물기가 잔뜩 머금은 뭔가가 바닥에 닿을 때 상판 같은 걸 밟을 때 나는 소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짤빡 소리가 나는데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비가 많이 오니까 빗물이 이렇게 부딪혀서 나는 소리인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상한 건 자기가 걸으면 그 소리가 나는데 멈추면 안 들리더래요. 설마 이게 내 발자국이 울리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짤빡거리는 소리가 자기 발자국 소리랑 엇박자로 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발자국이 탁 하면 짤빡, 탁 짤빡. 정확하게 같은 리듬으로 엇박자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절반 정도 왔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진짜 분명히 느낌이 오더래요. 야, 뭐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데? 꼭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멈추면 멈추듯이 일정 거리를 두고 뭔가가 오는 것 같이 분명히 느껴지더래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 똘비가 다행이다라고 느껴졌던 건 이 발자국 소리가 자기가 멈추면 절대 안 나더래요. 그리고 그 거리가 좁혀진다는 생각도 안 들더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운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리듬이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익숙해지더래요. 그래서 보지만 않으면 되겠지. 그래 보지만 말자. 엘리베이터까지만 가자. 조금만 참자 하면서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그 유리문 근처까지 도착을 했대요. 근데 그 순간 이제 긴장이 풀렸는지 똘비가 그때 멈춰가지고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이렇게 쉬고 나왔대요. 예. 이제 한숨 쉬면서 이제 잠깐 멈췄겠죠. 근데 그때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짜빠짜빠짜빠짜빠짜빠짜빠짜빠짜 갑자기 그 소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더래요. 근데 너무 깜짝 놀라서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똘비가 너무 놀라서 엘리베이터 탈 생각도 전혀 못하고 비상 계단을 빠르게 문을 열어가지고 미친 듯이 5층을 뛰어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뛰어내려와서 차에 얼른 타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빨리 가게요 라고 했던 거였죠. 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그래 했는데도 이게 이제 막상 차에 타고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게 내가 뭐 꿈을 꿨나, 이게 새벽이 돼서 내가 헛것을 들었나, 이런 뭔가 현실하고 너무 괴리된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차마 그때는 저한테 이게 너무 이런 일이 있어서 무서웠어라는 말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집에 가서 자자라고 하고 갔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선생님 실은 저도 이랬었어요 라는 얘기를 그때 저한테 들려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빈 빠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겪은 무서운 얘기는 이게 끝이에요. 그 후로 굉장히 무서운 어떤 대단한 일이나 이런 거는 겪지는 못했어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이제 무서움도 많이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까지 일하는 날도 있고 했는데 엄청 큰 일은 아니지만 가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가끔 있긴 했어요, 그 후로도. 예를 들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저희가 이제 3층이 교무실이 있다 보니까 복도 메인 컴퓨터에서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유리문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직접 안 보이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한 7, 8발걸음 와야지 이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유리문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띵 하고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뭐 별 생각 없이 새벽 2시 좀 넘었을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새벽 2시인데 누가 올 사람이 전혀 없죠. 뭘 두고 가도 그 시간에 오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멈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띵 하고 들리는 거예요. 문도 열려요. 조금 있으니까 문도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저는 이제 고개를 빼끔 내밀고 모니터 밖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근데 한참을 지나도 아무것도 안 와요. 누가 내리지도 않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제가 퇴근을 이제 그런 시간에 새벽 2시 정도에 퇴근을 하는데 이상하게 엘리베이터가 5층에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다 퇴근을 하면 12시가 넘으면은 마지막에 12시에 퇴근하는 선생님들 다 1층 문을 잠궈버리세요. 그러면 모두 다 이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퇴근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신다면 지하 1층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보통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리고 걸어서 내려갔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옆에 비상구 계단도 잠궈요. 12시가 넘으면. 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만으로 움직이는 건데 5층에 가 있는 거죠. 누가 장난치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쭈뼛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일을 겪으면 바로 퇴근했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저희가 이제 선생님 수가 많다 보니까 학원에서 이제 식사도 해결하고 하는 주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방이 메인 홀에서 얼마 멀리 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키보드 치는 소리가 탁탁탁 날 정도로 정말 고요하거든요, 새벽은. 근데 치다가 잠깐 멈추고 있는데 정말 조용한 순간에 주방에서 그릇 빼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보통 뭐 그릇이 혼자 움직여서 탁 소리가 나거나 뭐 이럴 수 있죠. 그런 거 뭐 이렇게 뭐 마르다가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중간에 있는 그릇을 드르륵 빼면 뒤에 그릇이 앞으로 넘어가면서 탁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너무 정확하게 들려요. 이게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저는 그 소리가 들리면 바로 퇴근이에요.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그 소리 들으면 퇴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 후로도 저는 뭐 한 4년 정도 별 문제 없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나왔죠. 와, 무섭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공병님 상황이었었어도. 네, 다 잊을만 하면 이게 다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아니 지금 시청자분들이 야 이게 참 그런 게 뭐냐면 겪어보지 못하면 모르는 건데 겁이 많다 막 이러시는데 내가 네. 만약에 그 입장 되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뭐 저도 처음에 그 일을 겪기 전에는 2시 3시까지 근무하고 혼자 다 불 끄고 지하주차장 가서 퇴근하고 그거 다반사였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좀 두려워졌던 거죠. 이게 자꾸 상기가 되더라고 사람이. 잊을만 하면 퍼뜩 생각이 나서 무서워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5층에 거기가 도대체 뭐였을까? 이 건물을 그 당시에 이 동네가 한창 개발을 많이 하던 곳이었어요. 원래는 네. 논밭이었는데 아파트도 막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건물들을 비어있는 공터에다가 막 지어 올리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이 건물을 직접 올리시다 보니까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는 이 건물이 붙어있는 건물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혼자 우뚝 서 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돌이켜보면 터가 좀 그랬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알 길은 없죠. 제가 확인한 게 없어서 차마 원장님께 여쭤볼 수는 없고 섬뜩하네요. 하여튼 그런 일이 섬뜩해. 있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용병님께서 학원 괴담이죠. 정말 섬뜩했던 그 기억을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오, 진짜 설명 잘하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면 재밌게 들으셔야 되는데 귀신을 목격하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설명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기까지 만들기가. 네, 근데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이게 다시 이렇게 돌이켜지고 했던 이유가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씩 이제 심심해하면은 슬쩍 비슷한 얘기를 해준 적도 있고 해서 이게 제가 오랫동안 이게 기억한 게 아닌가.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좀 무료해하면 해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자세히 기억이 남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들려드릴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제는 선생님 비도 오고 날씨도 덥고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돌비 공포라디오 시들무에 그 선생님 참여했거든 그거 얘기 들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네, 너무 좋은데요? 제 목도 아끼고 너무 좋습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그거 들어라. 집에 갈 때 그거 듣고 가라. 그래서 선생님이야. 그러면 진짜요? 이제 이러면서 다 일석이조인. 목도 너무 안 좋은 아프고.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공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네, 아이고 오늘 용병님 너무너무 이야기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지금 학원에는 귀신이 안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아마 이런 거 귀신이 눈에 보였을 때의 공포랑 눈에 보이지 않고의 공포랑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안 보여도 그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받으면 사람이 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겪지 않으면 절대 남은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내가 저랬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상황이 돼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시 밤에는 빨리 퇴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